맨 밑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서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있죠? 금방 본 것에 따른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 있었고요. 또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 주거지역이 있었어요. 여기는 1종과 2종이 있고, 여기는 1종, 2종, 3종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은 뭐 법에 있는 순서를 좀 바꿔요. 제가 이제 근린상업지역,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근 가까울 근자, 통일이 진행 중이다. 근통일중, 근통일중,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하고, 공업지역은 여기 주거지하고 같습니다.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 공업지역 이렇게 있어요. 녹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오늘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똑같죠? 생산보전. 얘만 이제 말이 달라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녹지는 걔하고 비슷한데 계획 녹지 안 그러고 무슨 녹지라고 했어요? 자연녹지, 자연녹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또 조례로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9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됐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것이. 근데 용도지구는 이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추가 세분하는 게 있었어요. 전에. 여기는 신설도 가능해요. 조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닌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신설. 그냥 지역정책이 강하거든요. 용도지구는. 근데 용도구역은 이제 이건 세분도 없고 5가지 딱 단촐하게 5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용도지구를 전에는 추가 세분이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말이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지문 중에만 나오지 뭐 답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제 이런 게 있었나 이거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신설은 안 돼요. 이건 아주 고유한 속성을 역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신설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하는 것도 돼요. 근데 용도지역을 신설은 안 돼요. 이제. 근데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그 지역별로 주거 기능이 많이 발전된 도시도 있을 것이고 공업 기능이 많이 발전된 도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단이 남양주에는 공단이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공단이 많은 지역은 전용, 일반, 준 이것을 이제 일반을 뭐 1종, 2종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전용도 1종, 2종 나눠가지고 1종은 아주 오염이 심한 거, 2종은 그보다 좀 덜한 중화학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용도지역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지문에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말한 법체계가 법률에서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을 대통령이 위임하는데 지역적인 사정에 맞게 조례로서 이제 통제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례에 맡기는 것도 있고 안 맡기는 것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조례에 안 맡겨요. 근데 이건 전에는 통일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조례에 안 맡겼는데 그래도 뭐 지역별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업 기능이 많이 발달한 지역. 뭐 주거단지로서 많이 조성된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추가 세분해서 그 행위자를 지자체 재량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사고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지역을 이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근데 이거는 뭐 한 줄 읽으면 그만이고 다만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는 법체계 이거 일단 써놓죠.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용도지역을 지금 정해줬을 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한 게 뭐였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있으니까 단독주택이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달리면 일용품 소매점이라든가 미용원, 뭐 이발소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장, 세탁장 이런 것들 그게 일종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근린이라는 것은 우리들 가깝다 있다는 말이에요. 가까울 근자, 이웃린자에서 가깝게 우리들 생활하는 거 가깝게 있는 것 일종 근린 생활 시설. 일종이니까 아주 밀접한 거 우리 생활 밀착형 그런 필요 시설 같은 거 그게 뭐야? 일종 근생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그랬어요? 공동주택 중심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공동주택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단독, 공동, 일종 구색이 되는 거고. 여기는 무슨 층 중심 그랬어요? 저층 중심. 그러니까 4층 이하만 된다고 4층 이하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돼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대로. 외울 때 여기 따로 하지 말고 따로 읽지 말고 이렇게 재수 내려옵니다. 추가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되고요. 그리고 편리한 주거 환경 그랬으니까 여기는 교육 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게 가능해요. 교육시설은 이제 대학은 안 됩니다. 물론 대학은 안 되고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노유자 시설은 이제 노인과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뭐 유치원은 교육시설입니다. 지금 그죠? 유치원 이하 뭐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노유자 시설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기 있는 거 플러스 이제 종교 시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돼요. 왜 여기다 플러스 아파트 했냐면 여기는 저층 중심 4층이 알아서 아파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아파트 되는 거예요. 2종은 돼요. 2종, 3종 다 돼요. 1종 안 됩니다. 아파트가. 아파트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끔 물어보는데 작년, 재작년에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뭐 몇 년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지문 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가 가능한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를 할 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2종, 3종은 이제 만약에 가능한 거 다 물어보면 단독주택 되죠. 공동주택 되는 거죠. 아파트 되고 일종근생 되죠. 그죠? 그리고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거기다가 뭐가 돼요? 종교시설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하고 얘는 같아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그리고 이제 준주거지역은 너무 가능한 것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 돼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령을 하면서 조례로서 그리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여기는 다가구 주택 안 된다고 했거든요. 다가구, 연립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조례가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이제 조례로서 다가구가 된다, 연립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어떤 지역에서는 이 다가구 연립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기엔 용도의 토지가 적합한 토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은 우리는 뭐 어차피 땅이 넓은데 왜 사람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은 많은데 주거단지 조성이 덜 된 자치단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일종 전용구조이다 하더라도 사람들 좀 많이 살게 하기 위해서 다가구 연립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하는 것은 시험에서도 한 2번인가 물어본 적 있었어요. 조례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 물어본 적 있었는데 그건 공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나오면 이제 그냥 찍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여러분들은 알긴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토지가 200제곱미터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왔는데 어떤 매수인이 와가지고 내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싶은데 토지가 매물이 200제곱미터짜리가 없냐 그랬더니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공부했잖아. 다가구 안 된다 공부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원래 기본적으로 이거 조례가 되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안 되는 겁니다. 조례가 특별히 안 물어보면 다가구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공부해서 안 되면 다가구 만들고 싶다고 다가구 안 되는 없는데요 땅이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조례를 봐야 돼요. 그럼 조례에 따라서 다가구 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법 체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특히 필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서 다가구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현업에 있는 시험 출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시험 안 봐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찾아보는데 시험 공부한 사람들은 다가구 안 된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보면 조례가 또 추가로 허용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조견포가 다 있어요. 중개 사무실에.
그거 가지고 조례가 가능한 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물어볼 겁니다. 근데 법 체계를 모르면 그거 읽는 법 자체를 몰라요. 조견표를 자체를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니까 그 법 체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례로 가능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일종 전용 주거적은 건폐율은 50%예요. 50%.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을 7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70을 넘어가면 안 돼. 여기 있는 것들은. 대통령령 정한 것들은. 그 제일 센 준주거지역이 70이에요. 그치? 근데 또 이 법률로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폐율은 50이다 그랬어요. 지금. 자. 여기다 할까? 여기다 가능한 것이 아까 단독주택 그리고 뭐야? 일종 근생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 전용 주거지 한다면 일종 전주하면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돼야 안 돼요. 다가구는 안 돼요. 너무 복잡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돼요. 근데 조례 찾아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가능한 것이 이제 건축물이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이 대지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요 단독주택 일종근생을 건축하더라도 건폐율 얼마까지 가나? 5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것이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의 50%를 초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서 아까 200제곱미터 단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이거 매물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여기다 혹시 건축 면적을 100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냥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일종 전용 주거적은 45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45. 그러면 여기다가 매물 나왔을 때 남양시 매물 나왔을 때 그냥 50%니까 100 가능합니다 해가지고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100이라고 그냥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안 돼. 조례를 봐야 돼요. 특히나 일종 전용 주거적은 50을 안 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50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례에서 45다. 그럼 여기는 건축 면적이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0에 45%니까. 그죠? 90제곱미터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잘못하면 중개사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게 이제 법 해석이 그런데 물론 법 해석 관련해 거기까지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 그리고 이제 건폐율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폐율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폐율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 건축법에 가서 물어보는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제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에서 어느 만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건폐율이고 그건 이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제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건폐율을 제한하면 이웃과의 어떤 무슨 그 통풍이라든가 화재 발생했을 때 이웃의 더 번진다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그런 거 해결 다 되는 게 아니고 건폐율을 45다, 50이다 이거는 이제 조례니까 안 보겠습니다. 50이다 정해졌어요. 그 50을 정해주니까 뭐 주변가에 뭐 소음이라든가 통풍 같은 해결됐겠거니 했더니 50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위로 엄청나게 높이져요. 건폐율은 50이다니까 위로 아무리 많이 져도 건폐율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위로 막 100층 막 지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뭘 제한해야 돼요? 용적률 제한하잖아요. 용적률은 자 여기가 여러 층이 있으면 각 층 바닥 면적이 있겠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것을 뭐라고요? 연면적 그러거든요. 연면적. 연면적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 용적률이에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 전용 주거적은 용적률이 10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통령령에서는 물론 500까지, 법률에서는 500까지 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가장 허용치가 높아도 500을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조례가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50으로 하고 있다. 50, 여기 200이니까 100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걔네는 얼마까지만? 2층까지밖에 못해요. 2층까지. 그죠?
200까지, 그러니까 100%니까 200제곱미터에 200제곱미터까지가 되는 거죠? 100%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높이를 제한했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근데 높은 데 살기 좋았는지 이거를 뭐 바닥 면적을 100으로 안 하고 바닥 면적을 10을 썼어. 10제곱미터. 그럼 100%가 가능하니까 연면적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200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이 200 되려면 20층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참. 그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높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직접 제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높이를 너무나 제한하고 싶다. 그럴 때 용도지구, 고도지구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가지고서 충분히 공익 목적을 해서 토지 이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죠. 근데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고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졌잖아요, 이제. 아주 몇백 년 전에는 1층 아니면 2층밖에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용도지구 하는 걸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다 통제가 안 되니까 또 용도구역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용도지구, 고도지구 이런 데는 높이를 직접 이제 몇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직접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이거 뭐 가끔 아주 쉬운 걸로 공식 물어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능이 이렇다는 거 봤습니다. 법 체계까지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종 전용 주거지요. 가능한 것. 그리고 여기는 건폐율이 여기도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용적률은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도 받고 여기는 60, 200. 여기는 60, 200, 50, 50, 300. 그리고 여기는 70,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이제 외워야 돼요. 오늘 이제 외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하한선도 있어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랬는데 하한선 이제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상한선만 보면은 이제 시험 보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건축 제한 볼게요. 94페이지 맨 처음에 건축 제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먼저 메뉴에 줄을 만들어도 됩니다.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속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른다.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무엇에 따라가면 돼요? 주된 건축물에 따른다. 이것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문에 나왔을 때 답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다 알 거예요. 부속은 뭐에 따르면 돼요? 주된 거에 따른다. 종물의 처분은 주물에 따른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민법에 있죠, 그거. 맞나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서 수십 년 된 거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어디까 여기 할까요? 종교시설이 있어, 종교시설. 참고는 안 돼요. 주거지역에 참고 안 되는데 이렇게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어떤 뭐 재료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요거 종교 재구 같은 걸 보관하는 창고는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창고는 이 종교시설의 주된 목적을 사용하는 것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뭐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원래 창고 안 되지만 이렇게 창고 그냥 단독한 창고가 아니고 이것에 부속된 건축물이니까 주된 용도 제한에 따른다 이런 말 하는 거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겠지 이런 거. 이 정도 표현입니다. 맞는 말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따른다 이 말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 보겠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근데 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다가구는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서. 일종 근생 되는 겁니다. 그 되는 걸 쭉 써놨는데 볼 거 없어요. 공부 안 됩니다. 이제 건축부에서 일종 근생, 이종 근생 볼 건데 거기를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연상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나왔을 때. 이걸 뭐 일일이 외울 만큼 중요하다 높은 건 아닙니다. 외운다고 해서 다 극복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거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했어요. 다가구 주택 그랬어요. 그러면 본래 그 말 없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조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거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조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례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읽으면 돼요. 안 되는 것. 일종 전주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피소, 공중 화장실 이런 거 있죠? 대피소, 공중 화장실은 일종 근생이거든요. 근데 일종 근생인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다. 자, 이거 공부할 때는 조례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피소 공용 화장실은 건축법에 따르면 뭐에 속한다? 일종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지에 대피소, 이제 공중 화장실 이런 거 아주 필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일종 전용 주거지에는 이게 별로 필요 없어요. 지가 알아서 지네 집에서 피하니까 그냥. 조용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공중 화장실 필요 없어요. 자기 집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있는데 그런 거 볼 거 없고요. 이제 법 취지 마시는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자, 다시 되는 게 뭐예요? 단독주택과 일종근생. 근데 일종근생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그걸 체크해야 되고, 별 수 없이. 근데 대피소 공중화장실은 일종근생이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가구 대화가 안 된다. 왜냐면 여기는 되게 조용해야 되거든요. 조용해야 되니까 다 가고 다 따라가고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이거 없어야 돼. 조용해야 되니까. 되는 뭐요? 대피소, 화는 공중화장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종선용주거죠. 단독주택 돼요. 공동주택도 돼요. 아파트 연립 돼야 안 돼요? 아, 이종근세, 이종전주 돼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안 된다 했다가 바로 넘어가니까 돼요, 이제. 일종근생 돼요. 대피소 공중화장실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는 다 돼요, 이제. 이종은.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지요. 이제 오른쪽은 안 봐요, 이제부터. 조례가 허용된다는 거 안 볼 겁니다. 이렇게 법체가 이렇다는 거 한번 봤어요,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요. 건축할 수 있는 거 몇 층이야? 4층이야.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쭉 내려오면 1. 단독주택 되죠? 공동주택 돼요. 연립 다세대 기숙사 돼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아파트 안 되고. 그리고 교육시설 돼요. 대학은 안 되겠죠. 대학은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 됩니다. 노유자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타가소 이런 것도 돼요. 경로당 이런 것도 돼요.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일종 근생, 종교시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이자시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말고 앞에서 공부한 것에 자꾸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아파트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됩니다. 뭐 대피소, 공중화장실 다 되는 거예요. 일종 전주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일종 전주는 아주 조용해야 되니까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파트가 추가된 건 당연하고 중고층이니까 아파트. 뭐가 추가된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아파트는 당연한 종교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이렇게. 되게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층에는 안 돼요. 이거 고층이거든, 중고층이거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종교시설 된다, 안 된다? 일종에는 안 돼요. 높거든,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종 3종에는 종교시설 된다. 3종하고 2종은 똑같아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안 되는 것 해놨어요. 안 되는 것. 그래서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 주점을 했어요. 그러면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되는데 그 중에 단란 주점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장의사, 동물미용실, 동물병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종근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되는 거예요, 다. 근데 뭐만 안 돼요? 단란 주점만 안 돼요. 의료시설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격리병원 안 된다 이거예요. 정신병원이라든가 마약중독사 치료소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격리병원. 숙박시설 안 돼요. 숙박시설 안 된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락시설. 카지노, 무도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정한 공장. 무슨 소리예요? 공장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공부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것들 버리고. 아니 여기 있는 거 완벽하게 안 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공장 이 사람도 다 쓰기 어려우니까 일정한 공장이래. 시험에 일정한 공장 이렇게 안 나와요. 요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에 시외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 가스 충전소 같은. 그 시외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건 된대요. 거기 외에 설치하는 건 안 된대요.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있어요. 공부해야 해요. 안 한다. 이게 이제.
보지 말고. 그러니까 5번, 6번 안 봅니다. 7번.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폐차장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세차장 이건 되는데 폐차장 안 돼요. 폐차장은 안 된다. 동물,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개장, 도축, 도개는 이제 가축이나 닭 잡는데 축사, 도축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 활용하면 안 되겠죠. 준주거적인데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데 거기 도축장, 축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축사는 뭐 있어도 좀 사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새벽에 닭이 울어가지고 깨고 공부도 하고 좋은데 어쨌든 축사, 도축장 안 됩니다. 9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묘지 관련시설 최근에 무슨 아파트 단지 그 분양 광고하면서 묘지가 몇 개 있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몇 개가 아니고 뭐 몇백 개가 있어가지고 창밖으로 보여가지고 여름에 공포영화 안 봐도 되고 시원하고 그럼 안 되겠죠 원래 그죠? 묘지 관련시설 안 돼요. 판매시설 중에 일반 게임 제공업 시설 판매시설 안 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것도 안 된대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도 그냥 안 하겠습니다. 뭐 백화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보지 말고 자,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이제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어? 준주거 지역 안 되는 거 뭐가 안 됐죠?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락시설 안 써놨죠?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종 근생 중에 단란주점 그리고 축사,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러니까 폐 들어가면 다 안 돼요. 여기도 폐기물도 있거든요. 어차피 폐 들어가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병원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위락시설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상업지역 이런 건 안 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준공업지역 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허용되는 게 제일 많아요. 왜냐면 공업기능, 상업기능, 주거기능 하니까 되는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두 개 있죠. 뭐가 안 돼요? 묘지 관련 시설 또 위락시설 안 돼요. 조례로 추가로 금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안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녹지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연녹지 참고삼아 줄 긋지 말고요. 자연녹지에는 허용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죠?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보다 많겠죠? 보전녹지는 보전이니까 몇 개 없잖아요. 뭐 초등학교, 창고, 군사시설 이런 거 정도 안 되는데, 근데 자연녹지는 허용되는 게 뭐 주택, 일종 근생, 의료시설, 교육시설, 뭐 창고, 동물, 식물 관련이니까 뭐 축사 이런 것도 되고, 자원순환이니까 뭐 고물상, 폐차장, 뭐 폐기물 이런 것들 되고, 그다음에 묘지 관련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자연녹지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단독주택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무슨 고물상도 있고 여기 묘지도 있고 폐차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뜨문뜨문 하나씩 있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안 돼요 문제가. 근데 여기가 이제 어찌 여기가 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값이 막 오르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많죠. 다 건축돼. 그러니까 집 사이에 묘지도 하나 있고요. 여기 집들 사이에 축사도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자연녹지 지역 이런 데를 이제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해서 따로 규제하는 제도가 있어 이제 그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해 이제. 그럼 여기를 따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면 이때부터는 여기에는 허용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서 야 그래도 축사하고 묘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될 곳에 대해서 그런 제도도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되는 곳은 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공부한 걸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을 여러분이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규제가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법 체계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시험은 이제 여기 있는 걸 외우는 걸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하는 게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작년 합격생 중에 전화가 왔는데 용도지구 중에는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용도지구 행위자는 조례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일종 전주에서 가능한 게 허용되는 게 아니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서 허용되는 걸 건축할 수 있는 거지. 그 150평 매물이 나왔다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데, 근데 그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제한이 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조례 있거든, 조례. 그래서 조례 제한이 있다. 이거 들은 것이 기억나니까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제 시청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제. 한다. 근데 전화해도 되는데 전화보다 찾아가서 얼굴 익히면 좋으니까 가가지고 역사문 환경 보호지구인데 혹시 파주시 조례에서 우리 남양시 조례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뭐 있는가? 물론 이 땅을 살리는 사람 물어봐야 되겠죠. 뭐 하고 싶은데요? 물어가지고 내가 뭐 단독주택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일종건생을 하고 싶다 이러는데 또 3층 하고 싶다 이러는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조례에 따라서 2층이야만 된다 한다든가, 역사문화환경 관련된 시설물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피소 공중 화장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뭐 금지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 체계를 하는 거지.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낱낱이 물어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별 수 없이 뭐 떨어뜨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물어본 게 낱낱이 물어봐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아세요 이렇게 해도 시험 보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법 체계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래도 실수를 좀 덜 하는 거지. 아까 말한 여기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례가 있는 거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된 곳은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또 이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또 규제를 한 거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 따라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규칙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하는 것들이 각각의 계획에 또 다 있는 거 이제 그 내용이. 다음에 10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 단독주택이라 했어요. 그리고 교육 연구시설 중에 뭐만 돼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농어가 주택, 농어가 단독주택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이제 틀리게 안 해요.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는 이렇게 안 될 거니까 그 틀리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농어가 단독주택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초등학교 돼요. 그러니까 제일 개발이 억제되는 거 어디예요? 자연환경 보전이죠. 이거밖에 안 돼.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어쩌고 막 제한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만 된다.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이런 거 한번 봤습니다. 근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내어보고 110페이지 보시면 하나만 더 110페이지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취락지구는 용도지구니까 따로 대통령령으로 하고 이건 볼 거 없어요. 3번과 5번만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번 농림지역은 조금 전에 우리 책에서 넘어갔어요. 제가 농림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넘어왔는데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아닌 것도 있고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있어요. 보전산지도 있어요. 아까 거꾸로 가면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으로 본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특별히 더 그 지역의 개발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있어요. 농지법에 허용되는 게.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적용돼요? 농지법.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거래를 중개한다 이럴 때는 이제 농림지역에 그냥 일반적인 규제인 여기 100 몇 페이지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농지법에 있는 그런 내용을 봐야 돼. 이제 농지법.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다 찾기 어려우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담당 공무원한테. 그리고 이제 보전산지는 무슨 법에 따라?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속 초지다. 그러면 초지는 초지법. 이러면 돼요. 이제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농지법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초지는 농지법이 아니니까 무슨 법이 적용돼요? 농지법이 적용되는 게 초지법이 적용돼요. 초지법.
다음에 5번. 이제 우리 용도 구역 중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는 게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적용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초등학교 단독주택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적용됐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쪽 하는 건 알려줄 거예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간단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법은 초지일관 초지법. 모르는 거 없죠. 다른 거 봐봐야 소용도 없어요. 헷갈리기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허용되는 그래서 이러한 제한들이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제한들이 있다는 건 아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모르면 물어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토지이용 규제 시스템을 하면 그 토지가 어디에 속하는가 다 있어요.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관련법에 따라서 규제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거 알면 되는 거 아니다면. 근데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가 돼요? 초등학교와 단독주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단 된다고 했죠. 초단은 빨간 거 3장 하면 초단이 된다고 했죠. 초단 화투에 있잖아요. 빨간 거 3장 모으면. 근데 빨간 거 3장에 거기에 뭐 흑살이 난초 이런 게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단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초단. 준공업지역 많이 되죠. 근데 묘지 위에 공장 지으면 돼야 돼요. 묘지 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도 다 만들었잖아요. 요건 초단이 되는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묘지 위는 공장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 그럼 이제 준주거지역 볼게요. 준주거지역은 준공업보다 허용되는 게 적겠죠. 그러니까 금지되는 게 더 많겠죠. 준공업에 안 되는 것은 준주가 안 돼요. 묘지 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외워보자 이거예요. 또 까먹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는 뭐 절대 안 돼요. 극복이. 그러니까 이건 강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뭐. 근데 외울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가끔 나오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한번 해볼 만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묘지 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준주거지역에. 그럼 이제 이 우리 건축법에서도 이 위락시설도 보면은 밤에 뒷골목에 많잖아요. 얘하고 어울리는 애가 있어요. 숙박시설. 얘하고 많이 어울려. 그래도 숙박이 안 되면 위락이 안 되면 숙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과 숙박 굉장히 어울리죠?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숙박과 위락이 이제 친구인데요. 친구 간에도 서열이 있거든요. 짱이 있고 좀 이렇게 심부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위에 있다고요? 위락이 위에 있잖아요. 왜? 위라고 써 있으니까 위에 있어요. 그 건축법에서도 숙박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고 싶다 하면 허가받아야 돼요. 건축법 하면 용도 제한에서, 용도 변경에서. 그리고 기반시설 유발 개수도 얘는 2.1이고 얘는 1.0이에요. 얘가 더 높아. 위에 있어요. 숙박은. 자, 그럼 이제 숙박 위락 어울리니까 안 돼요. 묘지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종근 생중 단란주점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종근생이고 이거보다 이상이면 위락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라 생각하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란주점. 이제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이종근생인 단란주점도 안 되는 거고 이종근생 아닌 단란주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종근생 아닌 것은 위락이 있는 거니까. 크든 작든 간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란주점. 준주거지역인데 이거 있으면 크든 작든 간에 밤에 몰래 나가서 배우자가 갔다 오면은 안 되니까 안 돼요. 단란. 안 돼. 그다음에 축사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폐차장. 자원수산 관련시설. 정리시설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묘지 위에서 한번 찾아보면 돼요. 묘지 위에 돼야 안 돼요. 여기에 준공업. 안 되니까 준주거도 안 돼야 되겠죠? 묘지. 그러면 위락과 어울리는 숙박도 안 되고. 그리고 단란은 위락하고 같은 성격이 있어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고 요거는 글자로 그냥 한번 축구는 축사예요. 축구선은 폐가 커야 자격이 있어요. 박지성처럼 심장이 2개. 걔는 심장이네. 폐가 2개인가? 심장이 2개인가? 박지성이. 심장이야? 심장 2개는 폐는 2개네 원래? 폐가 2개네 원래. 자, 어쨌든 축구 선수는 폐가 커야 자격이 있다. 축사, 폐차장, 자는 뭐야? 자원순환, 격은 격리병원. 이거 말고도 공장 위험물 처리라든가 게임방 같은 건 이제 안 되는 게 좀 있는데 그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축사, 폐차장, 자원순환, 격리병원. 그 자원순환에 고물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가지 말고, 이 정도 하면은 또 여기서 많이 나오고, 나오면 여기서 거의 나와요, 이제. 그럼 한번 해볼 만하고. 이건 쉬우니까 한번 해보. 이제 두 개는 뭐 쉬우니까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는 이제, 이거를 저하고 공부해서 이제 완벽하게 알았어요, 이걸. 아, 이제 하나도 안 뜨는 거. 글씨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럼 시험 볼 때 맞출 확률이 한 80%. 70%. 왜냐면, 이제 여기에 이종 근생의 동물병원 막 이런 게 나와요, 이제. 그럼 이게 이종 근생에 속했다는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용원, 미용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종 근생과 일종 근생은 이제 우리 또 건축부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간단히 써먹어야 돼, 이제. 그렇게 뭐 나오거나, 여기 없는 뭐 허용되는 거가 뭐가 딱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금지되는 걸 다 생각해서 그걸 허용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대신 허용되는 거 하면 이 네 가지 1, 2, 3, 4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죠? 금지된 게 있고. 뭔가 하나가 있겠죠, 이제. 그 뭔가 하나가 뭐가 나올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까지 할 수 없으니까 요걸 딱 하면은 근데 이제 이걸 저랑 이제 공부하면 내가 아까 완벽하게만 한 80% 맞출 수 있을 것이 아닌데 완벽하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정리가. 저랑 공부한 것이 한 70% 정도가 수용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80%에서 7, 8에 56, 한 60%쯤 나랑 공부한 사람들이 60%쯤 맞출 확률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제. 뭐 시험이 뭐 이게 한 7, 8년에 한번 나온다 그러면 아예 안 할 거예요, 이제. 알아야 안 할 건데,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니까 한번 이 정도 한번 해보는 거죠, 정리를.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 자, 다음에 이제 111페이지, 건폐율. 건폐율은 법률에서 이렇게 최대한의 상한선을 정해주면 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 이런데 이 법 체계는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고, 물어본 것은 여기에 있는 거로 대통령에 있는 거. 이게 법률에 있는 거 안 물어봐요. 70, 500, 여기 뭐 90, 1500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대통령령에 있는 거 물어봅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숫자만 볼게요. 자, 전용은, 주거는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하는 게 있었죠. 여기는 몇 종? 1종, 2종. 여기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썼습니다. 허용되는 용도는 안 받고 이제 건폐율, 용적률 해마다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처럼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여기는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은 10조 이제 생산관리, 생산녹지, 생산관리. 보전녹지, 보전관리. 얘는 여기 주거지역처럼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준공업. 여기는 근, 통, 일, 중 그랬죠?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표를 보면 그 회색 부분 볼게요. 회색 부분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리고 보전, 생산, 계획,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있죠? 요건 이제 법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률로서 주거지역은 70이야, 상업은 90이야, 공업은 70이야, 그리고 녹지는 20이야, 보전은 20이야, 생산 20이야, 계획 20이야, 다른 것들 20이야, 20이야 해놨어요. 지금 개발이 좀 안 되는 것들 중에 녹관농자는 개발을 가급적 하면 안 되죠. 녹관농자 안 되죠? 거기서 건폐율 제일 높은 데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계획관리. 계획관리만 얼마 이하요? 40이야. 나머지는 얼마요? 20이야. 20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또 도시적은 대통령령으로 세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분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을 또 알려주고 있는데 전용주거 1종, 2종 다 얼마예요? 50, 50. 일반 주거는 1종과 2종은 60까지 가능해요. 근데 3종은 50. 그리고 준주거
70입니다. 근통일중 하면 근린상업 얼마예요? 70. 유통은요? 80. 1번. 중심? 90. 그래서 근통일중 70, 80, 80, 90입니다. 그냥 외우면 9878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숫자 좀 순서를 바꿨어요.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적 다 얼마예요? 70, 70, 70. 그 밑에는 다 얼마예요? 20. 하나가 40짜리가 있었죠. 뭐요? 계획관리 40.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폐율 한번 보면 여기 얼마죠? 50, 50, 60, 60, 50, 70. 여기는 70, 80, 80, 90. 70, 70, 70. 나머지 얼마? 20. 어디만 40인데? 40. 이렇게 됐어. 할 때는 전주는 양반의 도시라서 양반은 반으로 나누면 50이에요. 자, 50, 60, 70 이렇게 하나. 여기만 삼종은 여기는 이제 중고층이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커져요. 용적률이 커지는 대신에 건폐율은 너무 답답하니까 건폐율은 줄어든다. 그래서 50, 60, 70 3종만 50이에요. 3종만. 이렇게 하지 5, 6, 6, 5, 7 이렇게 하지 말고 자, 50, 60, 70 3종만 50 그렇습니다. 근통일중 됐죠? 이것만 외우면 돼. 근통일중 순서만. 자, 70, 80, 어떤 사람은 90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가 100이 돼야 되니까 안 돼요. 70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100은 없잖아요. 그러려면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한번 통일돼. 얘는 80으로 통일돼 있어요. 70, 80, 80, 90. 용적률은 이제 좀 더 커도 되니까 얘가 같진 않아요. 건폐율이 같아요. 다르면은 7, 8, 9, 10이 돼야 되니까 안 돼요. 7, 8, 8, 9예요. 자, 이런 말하는 게 그냥 보면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분명히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하나하나씩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공업적은, 자, 007, 007. 공업적이니까 007이 뭐야? 영화 있었죠? 007. 그러니까 공업적은 얼마야? 70. 007, 007. 다 70이에요. 007은. 그렇지만 20 몇 탄 나왔나, 영화가? 또 007 영화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그게, 뭐였더라? 어나더웨이인가? 거기 영화에서 우리나라 이제 북한은 북한하고 007하고 뭐 무슨 다툰 게 있거든요. 그 북한군 장교, 특수부대 장교가 중령인가 하는데, 이 명찰이 창천동대 이렇게 썼더라. 창천동대. 창천 예비군 동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모르잖아요. 그 예비군복이지 북한복이지 모르니까 우리나라 예비군복 여기 창천동대 예비군 중대 뭐 있더라. 특수부대네. 북한 특수부대 군복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거 좀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007 공업증 다 얼마예요? 70. 그 나머지 얼마예요? 20. 근데 기획관리는 우리나라 몇 계절이니까 4계절 40. 이렇게 이제 하면 기계적으로 외우고 물론 4계절 아니어도 이제 계획관리가 무슨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40. 그래서 건폐율 한번 외워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5, 6, 6, 5, 7, 9, 8, 7, 8, 7, 7, 7, 뭐 2, 4, 2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크게 큰 틀로 맞춰가지고 외워라 이거예요. 50, 60, 70이에요. 그 다음에 70, 80, 80, 90. 007. 나머지 얼마? 20. 4계절 40 했습니다. 네, 50, 60, 70 했는데 3종 일반 주거적은 얼마예요? 걔만 50으로 한번 떨어진다. 이제 됐죠. 그럼 1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올해는. 여기서 나오는데 가끔 밑에 다른 것들 특별한 경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숫자는 몰라도.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내가 성장관리 방안 이런 말 한 적 있었죠. 성장하려면 예를 자연 녹지라든가 계획 관리가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 묘지도 되고 뭐 축사도 되고 주택도 되고 막 이게 막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멀리 떨어지는 게 상관없어요. 근데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된다. 거기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럴 때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규제를 하는 대신에 건폐율 용적률을 건폐율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은 플러스 10 돼요. 플러스 10. 자연 녹지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어요. 건폐율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30.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됐어요.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50. 그리고 이제 생산녹지에도 지정할 수 있는데 생산녹지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됐어요. 그럼 얼마까지 된다는 거예요? 3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 이제 플러스 10이에요. 플러스 10.
그게 이제 여기서 물어보기보다 얘는 따로 나올 수 있어요. 성장 관리 방안에 관련된 지문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성장 관리 방안, 성장. 얼마 성장했어요? 10. 10이면 굉장히 성장 많이 했네. 그죠? 1년에 10 크면은 뭐 굉장히 성장하는 거죠? 자, 성장 10. 그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도 아주 한 뭐 7, 8년 한번 나오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없다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제, 하나만 근데 보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가 있어요. 조금 이제 용도지구를 보면, 취락지구라는 게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느냐면요, 여기다 지정해요. 취락 중에 사람들이 녹환, 농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거기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줘요. 취락지구. 이 건폐율 해당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취락이,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두 명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 구제 좀 안 돼요. 그럼 너도나로 가가지고 나는 자연이다 해가지고 건폐율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10여 가구가 모여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건폐율 얼마예요? 20%. 대지도 별로, 활용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취락지구 정해서 건폐율을 60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 취락지구예요. 자연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좀 전에 볼 거예요.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특별법으로 처리하니까 몰라 돼요. 이제 여기 지정한다고 말하면 되고 좀 이따 하게 돼. 자연 취락지구 건폐율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60. 그러니까 여기 뭐 계획관리적이 있다, 자연 녹지에 있다, 또는 농림지역에 있다 이런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20이나 40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60까지. 그냥 숫자 하나 읽어보고 그냥 이 책만 읽어보고 넘어가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자연공원도 60이고, 농공단지는 아까 도시로 안 된다고 했죠. 그냥 70이고, 그리고 산업단지는 80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 최근에 시험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해가지고 한번 하라고 할 건데,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올해 모의고사 한 5번 본다, 분명히 한 번 나와. 틀려도 돼요. 실제 시험에서 안 나올 거거든. 자연 취락만 한번 보게. 그리고 아까 성장 관리 방안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오히려. 얼마씩 성장했어요? 10. 1년에 10cm 크면 굉장히 크는 거죠. 성장이에요. 자, 자연 취락지구는 하나만 보면 112페이지 맨 위에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이제. 개발진흥지구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와도 안 볼 거고 너무 어려우니까. 취락지구 중 60이야. 자연 취락지구는 얼마? 60. 집단 취락지구는 다른 법에 따르니까 여기 있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로 말하는 거예요. 자연 취락지구. 60. 그거만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하나 볼까? 산업단지. 보지 맙시다. 또 하나 볼까 하면 늘어나니까. 자연 취락지구. 60. 뭐. 그럼 이제, 예전에 자취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풀만 먹어가지고 애들이 건강이 좀 힘이 없었어요. 가끔 뭘 해야 돼요? 육식을 해야 돼요. 육식을. 자취할 때는 육식.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는 60. 그래가지고, 복권 이제 성장하려면 얼마 컸어요? 10 컸어요. 10. 그것만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